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청년이 하루아침에 국민을 기만한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혔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석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던졌던 그 거대한 파문은 한 스타의 추락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인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거대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비교적 최근에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분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 바로 정준영의 황금폰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우리의 우상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별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연예인은 시간이 지나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조용히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반면 다른 어떤 연예인은 영원히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까요? 대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배심원단인 우리는 과연 모든 사건의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누군가에게는 관대하고 누군가에게는 유독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떠들썩했던 사건들을 다시 들춰보고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들 이면에 숨겨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선, 바로 대한민국 연예계의 용서와 퇴출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경계선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한계선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확하게 그어진 붉은 선이며 첫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대중의 사랑은 분노로 바뀌고 용서라는 단어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댄스 가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자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청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했고 무대 아래에서는 언제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가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화려한 춤이나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굳건해 보였던 그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마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저도 반드시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대중은 그의 반듯한 가치관에 박수를 보냈고 그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의 성실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견고해 보였던 믿음과 약속이 한남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은 후 입대를 불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그는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 돌연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모든 국민의 뒤통수를 친 명백한 기만 행위였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단순히 그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분노의 본질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이자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신성한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재벌 총수의 아들이든 평범한 서민의 아들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청춘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가에 바쳐야만 합니다. 그의 선택은 바로 그 신성한 가치와 사회적 약속을 자신의 부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짝처럼 내던진 이기적인 행위로 비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의 곁을 떠나 낯선 군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은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는 대중의 정서적 판결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그의 수많은 눈물의 사과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판결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이미 늦었다. 이것이 바로 유승준이라는 이름 앞에 용서라는 단어가 결코 붙을 수 없는 이유이자 우리 사회가 그어놓은 첫 번째 붉은 선입니다.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붉은 선이었다면, 두 번째 붉은 선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수록 대중의 분노는 결코 식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자유분방한 록스타의 이미지, 때로는 엉뚱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정준영. 그의 음악과 방송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면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이미지는 한낱 허상이었음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그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수많은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이 가득했고, 동료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는 그 영상들이 마치 게임의 전리품처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놀이개이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사생활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던 디지털 성범죄의 추악한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영상을 찍고 유포한 행위를 넘어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삶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그의 파렴치한 행동은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구조적 문제까지 향했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내려진 대중의 심판은 영원한 퇴출이었습니다. 여기 재능과 범죄라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록발라드 밴드 중 하나인 MC 더 맥스의 보컬 이수입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가 부른 노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씻을 수 없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2009년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변명도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공중파 연구 퇴출이라는 사실상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노래는 소비할지언정 그의 존재를 TV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과거의 인기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하고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타협 없이 지키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붉은 선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 기피나 성범죄처럼 사회적 합의에 의해 명백한 붉은 선이 그어진 영역이 있는가 하면 판단의 기준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애매하고 복잡한 회색지대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들. 과연 대중은 이 회색 지대에서 어떤 기준으로 용서와 퇴출의 저울을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2명의 톱배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스타이자 대중의 축복 속에 결혼한 유부남이며 결혼 이후 사생활 문제로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장동건과 이병헌입니다.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지만 현재 두 사람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장동건의 경우 2020년 동료 배우 주진모의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과정에서 그의 사적인 대화 내용 일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 속에서 그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품평하고 만남을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은 없었지만 대중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을 실망시킨 것은 수십 년간 그가 쌓아온 바르고 신사적인 이미지와 그 대화 내용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었습니다. 아내인 배우 고소영과 결혼한 이후에도 이어진 대화라는 점은 실망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택했고 그 사건 이후 CF와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추며 대중과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반면 이병헌 역시 과거 50억 협박 스캔들을 비롯해 여러 차례 사생활 문제로 대중의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배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그의 화려했던 경력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논란이 터진 후 그는 대중 앞에 직접 나서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길고 고통스러운 비난의 시간을 온몸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지 않은 자숙기간 후 곧바로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답은 연기였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그가 보여준 신들린 듯한 연기는 그의 모든 사생활 논란을 일순간에 잊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사생활을 여전히 비판하면서도 스크린을 장악하는 그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미스터 션샤인, 남산의 부장들 등 수많은 작품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논란을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색 지대의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논란을 잠재울 만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이병헌은 비난을 감수하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논란을 압도하는 연기력으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배우임을 작품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쩌면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두 톱스타의 운명을 다르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추락한 스타에게 재기의 길은 정녕 없는 걸까요? 용서의 문은 모두에게 똑같이 굳게 닫혀 있는 걸까요? 여기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아이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이비는 그야말로 하나의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겸비한 보기 드문 실력파 스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유혹의 소나타를 부르는 치명적인 매력의 디바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청순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완벽한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가 당시 또 다른 동료 가수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생활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쌓아올린 완벽한 모범생 이미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대중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퇴출당하며 한동안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던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조명의 TV 브라운관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하는 냉정한 뮤지컬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과거의 이미지로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본질인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 위키드 등 대작의 주역을 연달아 맡으며 그녀는 가수 아이비가 아닌 뮤지컬 배우 아이비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대중이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과 무대를 향한 진심 어린 노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비의 사례는 우리에게 회색 지대에서의 또 다른 생존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이 외면한 이미지가 아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본질, 즉 압도적인 실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중은 때로 한 사람의 사생활에 실망하여 TV 채널을 돌릴 수는 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재능과 땀방울의 가치까지 외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유승준의 영원한 추방에서부터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정준영의 몰락,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실력에 따라 운명이 갈린 두 톱 배우와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 아이비의 사례까지 오늘 우리는 대중이라는 법정이 내리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판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한 붉은 선도 있었고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판결의 최종 책임과 권한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우리 대중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용서의 저울은 과연 언제나 공정하고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지금의 엄격함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까요? 아니면 재기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의 용서에 대한 정의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와 퇴출의 기준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사회와 대중문화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